것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유국 선생님에 대한 추모, 추념하는 마음을 간직하면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잠시 한 1분 넘어 길게 30초 동안에 우리 율곡 선생님 그 간절하게 바라고 바랐던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잠시 공념을 했으면 좋을까 생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괜찮았죠? 네. 네. 일동 공념. 바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율곡 선생님 생각한 것이 바로 국조 단군 혈압 생각한 것이고 우리 민족 생각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인들 통합 생각한 것이고 세계 인류 통합을 생각한 것이고 그 속에 저는 고생하시면서 우리를 낳고 길러주시고 지켜주셨던 세상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지켜오셨던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할머니의 마음이 그 속에 다 계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쩌다 보면 느닷없이 있다 보면 이 속에서 할머니 생각, 아버지 생각이 나 가슴이 뭉클해갖고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주어진 상황에 관한 것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그 마음의 핵심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아침에 문자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꼭 이 말 한번 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 말씀에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태계처럼 너무 말 빌려갖고 안 지키는 게 아니다. 그보다 뭐라 하면 그랬을 때 얘기하자면 군자는 말씀 살자입니다. 군자는 불가 양사지사 다시 말하면 너무 말 근사한 말 빌려갖고 가짜 빌릴 가짜입니다. 양사의 말 공자님 말씀 누구 말씀 성경 말씀 그는 빌려갖고 여기가 빌려서 지가 써먹는 것이 아니다. 한번 지 마음에서 지 마음에 올라오는 말을 해야 한다. 저쪽 떠들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 오늘 다 넘을 것 같다가 떠들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 소화해갖고 음미해갖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을 하십시오. 그래야 학자가 됩니다. 넘고 빈적 빌려갖고 떠들고 자빠지고 더구나 방송하고 앉아갖고 논말 빌려갖고 인기 선전하고 있는 거는 전부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불가 양사지사라는 말을 오늘 말씀드렸다 그러고 아침에 책 보다가 나오면서 양사지라는 말 쓰는가? 아이 한번 잘못하면 고치더라도 써봐야겠다. 그래서 써보라. 네. 실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뭘 얘기할 것이냐가 자꾸 혼동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까 서문은 끝났다고 보고 입지에 관한 것도 끝났습니다만 끝났지만 입지에 관한 것은 다시 있고 다시 말하자면 경몽요결은 무엇이냐 입지에 관한 총론입니다. 입지에 관한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입지했으면 두 번째 입지 실천을 들어간 거냐 그냥 마음 세워갖고 공부 시작해야 한다. 그게 뭐냐면 뜻을 세웠으면 그 다음에 제2과 2에 해당되는 이장에 해당되는 못된 버정머리 고치자 그것이 말하자면 혁구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혁구습까지 했습니다만
글로 읽고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음미하고 음미해 나가면서 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항상 특히 경몽여기를 볼 때는 반드시 처음부터 봅니다. 뒤에 가서 뭐 제사 지내는 거 뭐 그런 거 보는 거 잘 원래 우리가 따라 할 필요 없지 않냐 싶은 게 그 뜻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일 처음 이것도 또 한번 읽어보고 하면 그 뜻이 좋아서 이게 후딱 제가 서론 편부터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고 또 복수보고 해서 저로서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아주 단단 내화버려 합니다. 경몽여결서 제도장 인생사세에 비항문이면 우이인이 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날생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난도 한번 난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다. 그럴 때는 비학문이면 모르는 것을 물어서 배우지 아니한다. 비학문이면 모르는 것을 물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물어서 배워나가지 아니한다면 무의위이다. 사람이 위인 될 수가 없어. 무의위이니. 이 속에선 짧은 문제가 있지만은 모든 인간의 정신적 문화적 발전에 관한 원리를 물어서 배워나가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한 증거입니까? 사람이 되는 것은 물어서 배워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위 학문자는 그러므로 이른바 물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역비 이상 별건 물사야라. 이것이 솔직히 얘기하자면 별로 특별히 다른 물건이 아니다. 이상 특별히 다른 물건이 비 아니다. 그 무엇이다? 쉽게 말하면 가장 쉬운 일이고 근본 문제고 본질적 문제고 사람도 된 것이다. 지시 이것은 다만 뭘 얘기한 것이냐? 물어서 배운 것,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을 배울 겁니다. 위부는 당자하고 부는 부모가 되었으면 마땅히 자식 새끼들을 마음에 품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위자문 당조하고 이쪽에서 나와서 가르치고 태어났으면 자식이 되었으면 마땅히 부모한테 은혜를 준 것을 받아들여서 본받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위신이면 당충하고 부하가 신하가 됐으면 마땅히 나라님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충이라고 하는 뭐냐? 마음 심자 거기다가 딱 가운데 죽이랑 뒀으니까 마음은 가운데다 딱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정성을 다해서 받는다는 뜻으로 가지고 충성충 임금아 좀 아버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다. 마음의 근본을 구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위부부면 당편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으면 공동운명체이지만은 그 속에서도 자기 몫에 관해서 해야 할 분별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위형제면 당우하고 부모한테 한 몸을 같이 받고 태어났으면 형제라고 하는 한 몸이 태어났으면 마땅히 형제는 부모 몸에서 떨어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몸같이 위해야 한다. 거두자는 우애할 자니까 내 몸같이 받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또 이 소자는 당경장하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 자, 어리소자는 나이가 조금 더 낮춰온 사람은 당경장, 자기보단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 자니까 나이 많은 사람한테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 그분이 나보다 먼저 나와서 많이 배우셨을 것이니까 가르치는 바를 배워야 본받아야겠다. 공경한다는 말은 일정 물어보고 배워서 본받아 간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같이 만났던 동료들에 대해서는 위부, 마음을 주었던 벗이 되면은 벗에 대해서는, 벗을 위하여서는 당유신, 벗을 대하는 말이 믿을 수 있지 않은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제가 핵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섯 가지 일곱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은 개, 일용, 동정지 간에 이 모두들은 일용, 동정지 간에 날마다 하는 일, 설용자 날마다 하는 일,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하는 사이에 있어서 날마다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있어서도 수, 사, 각득, 기랑, 이이라 언제든지 마땅히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일에 따라서 처해 있는 처지에 따라서 각득, 기랑 마땅히 해야 할 그 무엇이 제일 옳은 일이냐 무엇이 적당한 것이냐 정당한 마땅한 것을 골라서 각득기당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어느 뜻자는 마땅히 해야 한단 말이야.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이 있으면 해버리면 이 글로 끝나는 것이지. 잘했으니까 상 받으려고 하고 돈 주시고 그런 그 외에 다른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땅히 해야 했으면 글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한 내가 사람 도리에 관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수사 각득기 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버렸으면 사람 도리로 끝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 거 거치거릴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치심현묘하여 꼭 치심현묘하여 꼭 어떤 문제에다가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 그것도 뭐냐 현묘 특별한 일에다가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 그 다음 기효자 특별한 기호 특별한 효과 결과를 희망하여야 할 것이 여기 앞에 있는 점은 비가 붙어 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서 한 것이고 특별히 어떤 목적을 향해서 거기다가 꼭 그러면 이루어야겠다고는 간절히 희망을 얻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도리는 빨리 해버리면 끝난다. 그런 대목이가 율곡다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근본적인 도덕의 근본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했으면 끝납니다. 그 대목에서 해야 할 일 했으면 끝난다고 하는 당당함이 바로 말하자면 윤리에 있어서 근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 그거 했으니까 그런 거 생생돼갖고 그럼 동원해갖고 점수 따갖고 이 선거 경쟁구출 잡아주는 이 부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국 선생의 서문에 말하자면 전부 가짜입니다. 가십니다. 그 근본 자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까 해야 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도리들을 가지고 마땅히 이 각득기당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맞추어서 해내면 일에 따라 해내면 이 글로 끝나는 일이지. 그 외에 거기다가 특별히 현묘한 미묘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 특별한 기호, 특별한 효과를 얻으려고 희망하는 것들은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만 단 불학지이는 이 심지가 모색하고 식견이 망매하여서 그러므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해야 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엎치고 그냥 물어서 배우는 사람이 배우지 않고 깎아보니 모르처럼 깎아보니 앉혔으면 그 불학지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자리가 모색하고 띠풀이 가득이 꽉 차 있었고 땅이 얽혀진 것 같은 것이 여기 말은 모색이란 말은 잡풀이 들어가고 다른 것이 살아날 수 없도록 뻗어나갈 수 없도록 아주 각박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시 말해 학인 배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배워서 키우지 아니하면 마음자리에가 흡사히 떼풀이 혀풀이 얽혀져 들어간 것 같이 되어갖고 식견이 망매해서 설명을 해봤자 말해봤자 말 뜻도 못 알아듣고 보고 듣고 깨달은 바가 없어져서 식견이 망매란 말은 마음을 얻을 망자 얻을 자 뭐 들어봐도 깝깝해갖고 이해가 안 간다는 뜻입니다. 식견이 망매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식견 망매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러므로 필수 독서 궁리하여서 그러므로 반드시 배우고 익히려면 물어서 익힌 것들이 정리된 것이 뭐냐면 책이죠. 그 책을 읽고 물어서 배우고 정된 것이 정된 책이니까 책을 읽어서 그 책에 들어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이치를 궁리하여서 이치를 연구 생각해 하여서
궁리하여서 이명 향행지로 연후에 그래서 향행지도가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이명 확실히 밝은 명처럼 확실히 안 다음에 알고 나서 연후에 그 다음에라야 비로소 조에 득정하여서 득정 올바른 길을 얻어서 조의 그쪽으로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 천이 득중 그래서 기천에 나가서 득중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핵심을 얻어서 실천해서 실천에서 핵심을 얻은 다음에 얻어야 득중이라 얻어야 하느니라. 금이는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 학문이 이 제어 이용하고 이 망이 고원난행이라. 오늘날 사람들은 학문이 어디가 있냐? 제어 이용 날마다 하는 일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다는 사실을 굳이 알지 못하면서 그럼 다른 말 뭐냐? 학문은 딴 데가 있다. 뭘 생각하냐? 학문은 이 망이 헛생각을 망령된 생각 잘못된 생각으로 고원난행이라. 그 학문은 먼 데가 있는 것이고 실천하기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배워서 이렇게 할 것은 가장 모범적이고 평범하고 추운 데가 있는 것이고 형제간에가 있는 것이고 가족이가 있는 것이지 저 텔레비에 나가갖고 이상한 짓거리 해갖고 요새 말하면 트로트 해서 나가서 상 받고 돈 주고 그런 것들이나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잡아주고 나라에서 방송 하는 놈들이 정치놈들이 그쪽에다가 넣어갖고 헛생각을 길러내고 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은 학문은 제어 이론이다. 날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처럼 알지 못하고 이 망이 고원난행 저그 뭐지 높은 데가 있는 것처럼만 생각하고 잡았단 말이야. 좀 심하게 말하자면 일상생활에가 있는 거지 교회 꼭대기 십자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그래 뭐냐 왜 거기 십자가를 내세우냐 더 특별한 것으로 관심 끊기 위해서 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다고 말이야. 일상생활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본 같은 데나 올바른 지역에서는 교회 십자가를 너무 잘 세우지 않아요. 평화를 두면 되지. 우리가 배우면 되지. 머리만 맞춰서 성경 놔두면 되지. 거기다 꼭 지붕에다가 십자가로 정달아 빨간 십자가를 세우고 잡혀서 진짜 말이야. 그것은 뭐냐? 근본 문제, 본질 문제고 다른 것들을 노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헛소리에 미안한 거예요. 그러므로 학문이라고 물어서 배운다 한다는 것은 뭐냐? 일상생활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속에 있는 것이고 저 그 멀리 고원 높고 먼데 나는 하기 어려운 일 그한 데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다. 그러므로 추여 별인하고 해야 할 일은 남한테 밀어버리고 추는 밀추자예요. 별인은 남이요. 남한테 할 일을 밀어버리고 자기는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포기하고 성가시는 일을 포기하고 앉았으니 이것이 기불가야지. 이것이 또한 자기 해야 할 일을 않고 미루고 너한테 안 좋고 저는 편하려고 앉았으니 이것이 애자는 슬프했지만 서글픈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뜻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잔소리를 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또 다른 말로 엎어서 설명해놓고 보면 오늘날 이 짧은 글 속에서는 오늘날 우리 현실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짜들이 모양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반드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간단히 말해 그럼 이 핵심 무엇이냐? 우리가 물어서 배우고 실천해야 할 일은 사람이라고 하는 근본 자세에 비추어서 인간 도리에 충실하는 것으로 나아가서 인간 도리로서 해야 할 일 마땅히 각특기상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일이다. 뭐 다고 생생되고 딴짓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 보기가 제2차 이 서문은 핵심이 있는 것임을 알아둬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갖고 생생돼 갖고 너한테 나타내라고 하지 말란 말이야. 이 문제와 더불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말 뭐냐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건데 정말 좋건데 어찌 좋아? 나오면 좋잖아요. 그것이 우리 사고방식 어린이들한테 자각하게 심어준 이 허세구나 심단 말이야. 네가 뭐 때문에 텔레비전에 네가 나와야 하냐?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선생한테 몸잡고 그래갖고 잘났다고 칭찬받죠. 왜 그거 갖고 칭찬받아야? 그래 뭐 설명 못하지만 일단 이놈의 자본주의 내지 선전부터 속의 장갑 속에서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어째 좋아? 그래 뭐 설명을 안 해준다. 그것이 똑같이 말을 하자면 장성 피람서울에서 하수 선생님에 관한 논문 발표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나왔고 상관사를 1등 상담 100만 원이 받아. 그래 이제 선생님이 학생 지도 받으면 그러면 이제 하수 선생님에 관한 피람서울에 상관서 이제 폼을 잡고 살아. 나와서 이게 이렇게 막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그럼 갖고 이제 또 평가하는 선생이나 피암서울에 계신 당부자들 다 그냥 자랑을 했어. 그래서 내가 있다가 근데 아까 상반 학생 글을 읽다 보니까 무엇을 하사 선생한테 무엇을 배우자는 것인지 핵심을 내가 못 잡아서 또 물어보고 싶다. 예, 저희도 또 하사 선생님처럼 문사철 글도 잘하고 이 역사도 바르고 철학이 깊어갖고 좋은 문장이 되면 문무려 장성이 같은 사람 대단히 없다. 그럼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글 마시고 무엇이 자랑스럽다. 그 핵심 하사 선생한테 제일 자랑스러운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간단히 찔 수 있냐? 예, 여러 가지 다 해갖고 글도 잘 쓰고 보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누구든지 하사 아니라 누구든지 해. 하사 선생한테 꼭 해야 이게 뭐냐? 예, 무조건 학생이 된다니까. 그래 그 뒤에 지도 선생이 있길래 선생님은 그럼 이 학생한테 꼭 하사 선생님한테 배워야 할 여러 가지 중에서 꼭 제일 중요한 가까이 지는 건 뭐가 같으냐? 예, 저도 여러 가지 잘해갖고 하사 선생님 훌륭한 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그 소리는 누구한테든 할 수 있는 얘기지 하사한테 배운 얘기가 아니야. 예,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데 거기다 100만 원씩이나 줘 경제국 주라고. 그래서 그 원장님 박병호 선생님이 고상 문자 써 이렇게 내가 딱 나가서 하사 선생님이 핵심 부분이 무엇이냐? 그래서 각시한테 물었더니 선생님이 모르더라. 하사 선생님은 바로 뭘 얘기해서 하사가 그냥 저놈 조광조 선생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놈들을 몰아내고 나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얘기 했더니 조광조 선생이 능주로 잡혀갖고 귀양 왔다가 거기서 다른 사람들 보는 사약받고 돌아가셨지 않냐. 그러고 나니까 정합을 다시 말하면 조광조 선생을 사모하는 학들이 거기에 조광조 선생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냥 막 본반을 무시가 보여줘야 할 텐데 사약받아고 역적을 만들어놓고 불충은 역적을 만들어놓고 그래서 놔두고 그 넘어버리니까 어떤 놈들은 전부 다 벼슬해갖고 가짜 신하들이 90명이나 봉잡고 사는데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하사 선생님이 새 임금 다시 말 그 가짜들에 의해서 옹이되어 있는 임금한테 가서 아침에 반갑게 말씀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옳은 얘기를 나를 바로잡자고 얘기했던 양반이 잡혀서 사약받았는데 그 양반은 역적으로 뭐하는 저 놔두면 누가 나를 위해서 옳은 얘기하고 살 것일까? 그럴 때 중종도 그 말을 받아들이고는 싶지만 그럼 나쁜 놈 뭐라냐 이 얘기를 하면 왕이 자기가 쫓겨난단 말이에요. 하나말 못하고 가니까 다시 그날 다음날 제3일날 또 다시 하사 선생이 중종 앞에서 상감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상감 한 말도 안 물은 것 같은데 오늘도 한 말도 안 나면 누가 나라를 위해 죽을 것입니까? 이에 한 말씀 하십시오. 그래도 저 가짜 공신들 90명 있으면 무서우니까 아무 말 못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목숨을 걸고 말씀 안 된단다. 그러고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뒤에 따라왔던 율곡 선생과 하사 후배님들이 멋있다! 우리도 또 그것을 바란다. 그래갖고 탐원에서 율곡 선생 이하의 하사 선생 후배들이 중종한 임금님한테 진짜 중신들이 가짜들한테 사약받고 죽은 것을 명예회복시키지 않고 해주십시오 해갖고 일어난 것이 바로 말하자면 한국에서 사임운동이 하사를 통해서 다음에 시작된 것이다. 그럼 하사는 뭐냐? 올바른 얘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얘기는 당당한 국가 기본적인 정도를 위해서 당당히 얘기했던 정신이 하사 정신이다. 그 얘기가 하나로 들어가야 할 거 아니야. 그 말 하나도 없는데 무슨 놈 100만 원씩이나 상을 받아서 그러냐. 그 얘기를 그래서 내 말은 적어도 우리가 하사한테 배워야 할 것은 중종한테 임금한테 대해서도
바로 말하면 명예를 정하면 명예를 회복시키고 나라의 기본 정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얘기를 당당히 하셨던 분이니까 그리고 나서도 안 들으니까 전국에 안 나가보고 피라미드원에서 조용히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 정신을 배워야 한다. 저 정신을 배워야 한다는 얘기 이게 같냐. 그랬더니 나이 잡신 영감님들이 오랜만에 피라미드원 산악회장에 오셔갖고 핵심 얘기를 정하면 정신을 핵심 얘기를 하셔서 감동했다고 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한테 와갖고 칭찬을 하시단 말이야. 내 얘기는 뭐냐. 중요한 문제는 핵심이란 말이야. 마음은 핵심이다. 공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대목을 설명해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자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바로 정암 선생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그것뿐이다. 그 말이 거기 있는 대로 보자면 뭐예요. 각득기득이이 각득기득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얻을 뜻자 실천해 나면 그것일 뿐이요. 그런 거 갖고 생생도 못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각득기득은 놔두고 거기다 뭐 생생내갖고 언론하고 여론조사해갖고 신문사하고 자꾸 지를 발광하고 잡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집단적인 사기단 말이거든요. 이 의식을 짧지만 벌써 썸 속에서 각득기득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버렸으면 글로 끝나는 것이라는 얘기.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여기 말하자면 율곡 정신의 핵심이다. 정암 정신의 핵심이다. 동양 도덕 정신의 핵심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자기 내면 본분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주변 보고 눈치 보고 헛짓거리 할 필요 없다. 그런 것을 중요시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 부분에 두 번째 부분을 설명한 것이 요 대목에 있는 것이 그 다음 7페이지 제밑에 보니까 여가 청거 해산기 양하고 제가 해산 뭐냐면 황해도 강가에 해산기 양 황해도 남쪽 지역에다가 정거 자리를 공부의 자리를 정하고 나서 있었더니 하였더니 유1, 2학도가 상종운학하니 그랬더니 몇 명의 일이란 말은 몇 명의 젊은 학도들이 찾아와가지고 상종 서로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고 따라와갖고 운학 배우 공부하고자 하니 가르쳐주십시오 하고 배우려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은 학생들이 공부 배우려고 왔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율곡 선생이 자기가 어떤 입장이냐를 자기가 스스로 반성한 내용입니다. 여가 참 무의위사하고 여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참 창피하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벼슬은다고 본다고 과학 합격했다고 다니면서 진짜 후학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왜 부끄럽냐. 무의위사 내가 무엇인가를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가르쳐야 할 바를 무엇인가를 가르칠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위사 선생 노릇 할 것에 대해서 준비한 바가 없다. 저게 그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 노릇 준비를 한 바가 없어. 선배 노릇 할 준비도 사다할게 선배 노릇 할 준비도 한 바가 없다. 내가 지금까지 벼슬하고 다니고 폼 잡고 다니면서 후배들을 가르칠 생각조차 안 했으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참 무의위사하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쩌겠냐. 그 대신에 공부해라 하고 막 함부로 치면 안 돼. 그런데 또 더욱이 소하기 부지향광하고 차 우견고지지로 이 범범청이 가면 그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생각해보면 선생님들 한다 할 때 준비도 않고 있다가 엿장시가 같이 듣기 하고 앉아서 먼저 그냥 거지. 그래서 자기 생각기에 처음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다가 무지향광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시켜 가르쳐야겠다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배우는 놈도 어느 방향으로 배워갔다 하면서 알지도 못하고 가르칠 사람도 어느 방향으로 가르쳐갔다 생각도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여기 부지향광이라고 해서 초학에 대해서 말은 가르치는 선생 입장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가르쳐갔다는 교육학적 지표도 없이 학생 입장에서도 방향도 모르고 배우면 배워서 남주나 배우면 좋다 그래갖고 무조건 배우면 좋냐
그래서 말하자면 향방도 모르고 또한 배운다는 놈한테 무견고 견고지 이 범범청 꼭 배워야 할 방향에 관해 견고지 꼭 배워야 할 뜻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요새 어린 놈 16살 14살 뭐 와갖고 던지고 뭔 노래 얘기도 뭐 오만 가지 다 하지 않은 춤추면 뭐 트럼펫까지 불고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하고 되니까 잘한다고 해갖고 이건 뭐라고 천재 소년이라고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린애들이 이것도 저것도 방향이 없이 함부로 배우다 보면 건달이 되어갖고 그 인생이 배려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대목에서 방향도 모르는데 방향 없는데 무조건 거기서 나오라갖고 안 해줘 해갖고 찬성부터 배우자면 그게 다 배려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정당한 가야 할 단계 방향을 정해갖고 가르쳐야지. 가르치는 거 좋은 것이요. 그래갖고 무조건 오라고 해갖고 방향도 모르는 들한테 범범청이 이것도 배워라 저것도 배워라 배워서 남주나 그래갖고 유행가 배운다 그러다 노래가 춤추다가 지랄을 하고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버리면 범범청이 그러다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운단 말이에요. 범범 5만 가지 다 제한하지 않고 범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그러다 보면 즉 피차우보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잘 가르친 것이 아니고 배우는 애도 섞어져 버리니까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보호장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반이라면 오히려 인기 남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만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 다시 말하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 오히려 전부 가짜가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인생을 배려버리게 됩니다.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공부해야 할 학생들을 데다가 이것저것 다 만들어버리면 엉뚱이가 되어버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함부로 가르치고 테레비도 봐라, 연속도 봐라, 유행가도 배워라, 춤도 배워라. 그럼 요새 말은 영어도 배워라. 그런 식으로 흩어버리면 다 배려버린다 말이죠. 그래서 첫째로 그렇게 되면 가르치는 사람도 도움이 안 되고 배우는 사람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인기 오히려 인기 다른 사람들 미움을 받는 것 시기 질투 미움 받는 것이 쉽다 받기가 쉽다 말이야. 나무 오히려 미움받기만 쉽다. 이 대목에 관해서 아주 절실한 대목 하나 느껴진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에서 선거철만 되면 그동안에 있는 대로 다 나서갖고 인문학 강의한다고 그래갖고 정부에서 인문학 강의한다고 그래갖고 엄청나게 시민교육 시키면 돼. 그래갖고 누가 그 짓거리를 했냐? 그럼 선거에 옛날에 공화당이 붙었고 했더니 관광업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정부부터 문화관광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 얼마나 받았냐? 그렇게 해갖고 한 100억, 200억씩 받아갖고 그놈을 전부 다 찌꺼려줬습니다. 어디다 찌꺼려줬어? 교회 단체부터 시작해갖고 학교든지 시설이든지 그래서 향교에 옛날 때도 내가 유교대 학장 할 때도 거기다 야 인문교육 건데 지원해줄 테니까 시청해라. 그럼 돈 주다가 이제 우모에 나서 하고 다 시청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단계적인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거 시하는 거 역사 문화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런 계획서내면 거기다 돈 줘. 그럼 그놈을 갖고 예를 들면 향교에서 그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갖고 교육시키는데 해라. 그러다 보면 모든 지방의 향교들이 단계적으로 유학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주유교대학에서 계획 세워갖고 유교대 학생들 보조금 나오니 이번에는 정부 보조금 나와서 그럼 써야 하니까 강의하갔으니까 못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다 안 하고. 그럼 그로 인해서 1년이면 얼마나 700~800억이 그 짓거리 갖고 써먹었어. 그 광주에서 그런 교육에 권한 누가 잡냐면 중앙교회에서 잡았어. 중앙교회 상자해갖고 시민 일반 교육체를 거기서 간다. 심사 결정했어.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보기에 아주 그냥 굉장히 문화국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뭐예요? 전부 선거철에 건달 교육시킨 거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공부시키라고 하던 유교대학 체제가 다 깨져버려. 그런 것들을 보고 건달 교육이 예를 들면 해방 직후에 미군 부대가 들어가고 꺼먹고 뭐 쪼그려 주지 않아. 그놈 먹다 보면
밥 안 먹어보지. 그것도 똑같은 조그만 좀 생생된 것에 다 기본 질서가 단계가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것들 예를 들자면 여기서 단순히 분수에 맞게 자기 집안 질서에 맞게 혹은 가정 법도에 맞게 교육해야 할 애들을 갖다가 그때그때 생생내갖고 히트쳐버리면 전부 말하면 집안에 이거 영화 공짜로 영화 관람 한다고 그거 갖고 얘기를 공부하고 안 한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된 대목에 여기서 말하자면 율곡이 생각하시기에 자기도 선생의 자격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그건 해놓고 또 생각해보니까 애들한테다가 교육에 관한 계획서 없이 요것저것 찔벅찔벅 화장대로 다 시켜서 나눠주면 어쩔 것이냐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말이 부지향방 같이 할 방향을 알지 못한 채로 견고한 확실한 공부해야겠다는 뜻도 없는 놈들한테다가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범범청이 이것도 배워라 저것도 배워라 야 영어도 배울 게 좋아야 그렇게 하고 찔벅찔벅 가르치다 보면 범범청이 하다 뭐예요. 그렇게 되면 피차무고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보는 도움이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 서로 간에 이제 그동안 인기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해갖고 인기가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미움증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좀 심하게 있게 이 교수 참고로 들어봐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박정무 불러다가 강의를 하면은 그 옛날 실학 얘기부터 해갖고 다양한 얘기들 하면 건강 인기를 올라가고 한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을 고생을 해갖고 맨날 나왔던 법제사 강의 체계를 해갖고 단계적으로 대학에서 한국 법제사 교육 체제를 만든다 그래갖고 그 체제를 박정무한테 맡겼는데 박정무는 그것이 아니야. 다산학 갖고 희한한 얘기 한다는 게 더 재밌으니까 그럼 들어오니까 법제사 강의를 보내버렸다. 그 법제사 강의를 했더라면 교수 만들어놨을 것인데 그거 다산학 갖고 폼 잡고 다니고 학교 내에서 법제사 강의 하면 시간당 얼마 한 2만 5천 원 3만 원 주고 아니야. 거기 한꺼번에 가면 25만 원 30만 원 50만 원씩 받아본단 말이야. 거기 재미 붙여버리니까 인면에 있어서는 박정무 같은 학자가 돈 버는 재미 붙여갖고 학문을 안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지는 나한테 꿈 잡고 해도 내가 한 소리가 그래도 가난한 것 같아도 법제사 강의를 지방대학에서도 했으면 한국 법제가 살아남을 거 아니냐. 사상이 남을 거 아니냐. 근데 자네는 다산 핑계 내갖고 폼 잡고 된 인기 갖고 한국에 다산 제일인자 됐다 하자. 다산 제일인자 된 거라고 한국의 법 제도가 정책되는 거라고 어떻게 중요해. 에이 형 시작점 들어갔어. 그렇게 말하는데 흡사히 말하면 여기서도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가르친 체제를 해야 하는데 못하게 되는 것이 민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함부로 하다 보니까 교육체제가 깨져버렸다 하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자면 확실히 배우려고 하면 뜻도 없는 놈들한테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여기가 가르치게 해버리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니까 안 되었다 싶어서 그러므로 율곡수 생각이 나도 정신 차려서 애들한테 공부시킬 체제를 만들어야 하지만 또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야겠다. 그 내용이 고로에서 나옵니다. 고로 약서 이 책자에 간견하게 작은 책자를 써가지고 조서 간결하게 적장 거칠조장 간결하게 써서 서술하여서 무엇을 서술냐 입심 공부할 마음을 세우는 것 그것을 첫 번째 거기다가 하나 번호를 쓰죠. 입심에다 1번 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경 좀 문제를 입지한 것에 관해 입심 마음 쓰는 것에다가 즉 공부의 입심은 입지라고 합니다. 입지에다가 처음에 쓰고 두 번째는 직궁 몸가짐 몸 갖추는 자세에 대해서 직궁에 대해서 판단을 쓰고 세 번째는 봉친 부모님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 쓰고 네 번째는 전물지방 자기 주변에 있는 물건들 자기 문제를 정리하는 방법 전물지방이 정리하는 방법에 관해서 써서 일상생활을 정리하는 방향에 대해서
조서 간절하게 쓰고 그리고 그것을 말해서 꼭 이것은 해야 한다. 그래서 명말 이름하여서 경몽요결이랍니다. 몸 어리석은 무질서한 상황인 애기들한테 깨우쳐서 칠격자 깨우칠격자예요. 흐리멍텅하고 있는 놈을 깨우쳐가지고 꼭 깨우쳐줘야 할 요결 꼭 가르쳐야 할 핵심이 이것이요. 요결 결정적인 요는 필요한 행동 규범이라고 할까. 행동 규범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경몽요결이라고 해서 꼭 애들이 본따야 마음가짐, 몸가짐, 부모 모심, 그 다음에 자기 생활 정리 네 가지를 꼭 우선 네 가지를 정리해가지고서 공부라고 지켜갖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역사, 학도, 관차, 학생들 배우는 사람들한테도 꼭 이것을 지켜라. 역사, 학생들로 하여금 꼭 이거 지키도록 관차 이것을 봐갖고 배워라 라고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거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을 세심 입각하여 자기도 세심은 마음을 깨끗이 치는 것이고 즉 각오를 가지고 입각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발로 꽂고 쓰는 것이니까 하나는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는 몸가짐을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핵심 부분 뭐냐 율곡 선생이 항상 얘기한 것은 당일 하공하라. 지금 그날부터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당일 하공이 바로 말하자면 또 하나의 율곡 선생의 교육 방법의 근본입니다. 아까 말한 올바른 일을 하면 끝난다 그러고 또 하나는 마땅히 해야지 지금부터 시작한다 말이에요. 바로 오늘 직접 하공 공부를 시작하란 말이에요. 왜 공부를 하고 뭐냐 하면 공들이는 것을 시작이라는 뜻도 되는데 배우고 익히는 것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마땅히 오늘부터 공부 시작이라. 그렇게 되면 공부는 태도가 분위기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한 마지막 부분이냐 경몽요결을 쓰면서 내 마음부터 제가 정리해주겠다. 그 대목이 세 번째 하고자 하는 여도 나도 구환 인순하에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구환 오랫동안에 걱정이 되었어. 뭐 인순은 옛날 하는 방법대로 느리대하게 무질서한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인순입니다. 옛날처럼 느리대하게 지냈던 것을 내가 걱정해왔던 것들을 구환 인순 내가 오래 걱정했던 것들을 내가 다시 욕이자경 성입니다. 다시 내 스스로 깜짝 노래 정신을 차려갖고 구나요. 경은 가다듬지 않게 정신을 가다듬어서 반성하기로 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여기 자경반성에서 옛날 지금까지 왔던 느리래하고 술 먹고 놀고 했던 버림을 깨고치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문제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선생 자격이 없다. 그래서 또 그대로 놔두고 얘들한테 그대로 무질서하게 해도 안 되겠다. 그래서 교육 기본 방향을 정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정해야 가르치는 사람도 서고 배우는 놈도 도움이 되고 만약 그대로 안 하면 서로 간에 인기 경쟁하기 위해서 싸움이 났다갖고 한이 낮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배우기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배우기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경몽요결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러면 마음 간추리는 것, 몸 간추리는 것, 가족에서 부모와 어른 모시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주변 생활 정리하는 것 네 가지. 여기 네 가지 아주 핵심 중요지. 마음 갖추는 것, 몸 갖추는 것, 부모와 가족 어른 모시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주변 생활 정리하는 것 네 가지를 우선 간결해서 경몽요결의 핵심으로 쓰고 그리고 나서 나도 생각해 보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해서 바로 공부 시작해라. 학생들한테 네 마음 갖추고 몸 갖추고 공부 시작해라 라고 얘기해놓고 보니까 놈만 남을 것이 아니라 나부터 해야겠구나. 마지막 뭐예요? 나도 역시 옛날 느리게 했던 무질서한 생활을 간추려 가지고서 다시 한번 스스로 경고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반성하겠다. 끝에 성자가 반성할 성자예요. 살필 성자예요. 이 내용이 바로 말하자면 경몽요결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뭐냐?
바로 핵심은 뭐냐? 가장 가까운 것, 필요한 것 갖고 우리가 정지해 나가자는 것이 놈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욕경신 뭐예요? 동양 도덕경신 뭐예요? 남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모범이 되고 내가 스스로 내 주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야. 그러고 보니까 이 말은 내가 떠들고 있는 저한테 바로 내가 이제 이 경공욕에 대한 물어봤다. 너 아침에 일어나서 네가 한식거리 했냐? 네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어영뚱 했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 그 대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뜻을 생각해서 그럼 뭐부터 시작할 것이냐? 마음을 가다듬어야겠다. 그 10페이지에 하자면 제1장 제1에 들어있는 뭐냐면 입지.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뜻이다. 입지, 뜻을 세운다. 그렇게 하면 너무 직접 말이에요. 뜻을 세운다는 것이 뭐예요?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을 세워갖고 마음을 가다듬는다고 봐야겠다. 그 저 생각지는 경몽역을 보면서 그런 생각입니다. 딱 한 가지 표준 해석만 해서는 안 되었단 말이에요. 비슷한 말을 엮어갖고 여러 가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생각기에 입지를 뜻을 세운다. 그것보다는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내가 너무 쉬면서는 않지만 아프긴 해. 오늘 또 지각하셨네. 얼마나 눈 빠지고 기다렸는데 그 생각은 무엇이냐. 기다렸다는 뜻도 있고 앞으로 지각을 안 했으면 쓰겠다는 뜻도 했고 지각 안 했으면 쓰겠다는 좋게만 하면 또 지각까 싶을 게꽉 꼬집어 뜯어갖고 지각하면 이 다음에 지각하면 가만 안 놓게 이게 빡 넣어갖고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기다리다가 마음 상했으니까 지각하지 말아서 그 얘기했네. 더군다나 지금 제1의 서울은 얼마나 중요한데 그들 못 봐. 안 듣고 내 말 잠시 듣기 싫게 딱 시간 늦어서 한 시간 듣고 그럼 이제 입지편을 이것도 역시 간결하게 요약해 가면서 보고 그 생각기는 예 이것들을 끝내고 그 다음 좀 쉬었다가 하면 나중에 제2장이 입지 다음에 입지가 뭐예요? 입지 다음에 할거 뭐예요? 청화를 같이 해야지 이제 청화를 같이 하는 것이 그 다음 뭐예요? 못된 버정머리라고 봐서 대수가 잘하자면 김영삼 씨가 되게 잘 썼어요. 못된 버정머리를 바로잡는 방법으로 제2장으로 넘어갈 텐데 제2장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주변을 마음을 가르치자. 초하기 이제 찬소를 하면 이렇게 해갖고 좀 다음엔 전부 문장을 바꿔가면서 쉽게도 했다가 더 어렵게도 했다가 자기 스스로 문장을 바꿔갈 습관을 들고 초하기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선수 입지하되 반드시 공부할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겠는데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이성인으로서 자기한다. 반드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보통 사람이 돼갖고 좀 동네에서 이쁨 받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이 성인적이에요.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소망을 가지고 자기 기자는 바랄 기자, 기대할 기자 똑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성인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자기는 각오라고 했다. 각오를 가지고서 반드시 입지에 뭐냐 성인이 되어야겠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기자는 기약할 기자, 기대할 기자죠. 기약하면서 그러면 뭐예요? 성이 되면 불가 유일호 털끝만큼도 불가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가유 일호 한 털끝만큼이라도 차소 택기념 나는 작을 숫자를 못난 놈이요. 나는 못난 놈이고 택탁기념 따라가 봤자 못 따라간다. 그 택탁이요. 내 지어가봤자 못 따라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애초에 포기한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불가유이호 턱끝만큼도 자소 퇴탁경 나는 쬐까나니까 무식하니까 바보 같으니까 뒤 퇴탁 퇴는 퇴탁이랑 물러난다 뜻이니까 못 따라간다 뜻이에요. 나는 못 따라간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해보다 뭐 처음부터 포기하냐. 그것이 제일 처음에 입지의 첫째
적어도 되려면 제일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것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핵심이 제일 처음에 기의 내용은 뭐냐면 성인이 된다. 그 말을 가지고 뒷따라가 떨어질 생각하지 말고 1등 하려다. 그런다 해서 김영삼이 그 미래 대통령이라고 듣겠냐. 그 대목에서 김영삼이하고 바로 율곡선생하고 차이는 뭐예요? 김영삼이는 남이 보는 출전 자리를 목표로 세웠어요. 율곡선생은 뭐 세웠어? 가장 훌륭한 인격자,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세웠어. 그러니까 이것은 성인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모범이 된 인간이 되는 것을 율곡은 목표로 세웠고, 영삼이 뭘 보셨어? 가장 출세해갖고 너무 나타나는 것을 세웠어. 그 쉽사리 말하면 율곡은 가장 모범적인 인간이 된다면, 아까 영삼씨는 뭘 모범 세우냐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라고 하는 식으로 나쁘다 남한테 나타나는 게 바로 내가 핵심을 둔 것이죠. 그 근본 차이는 무엇이오? 하나는 본질이냐, 하나는 외형이냐, 외세냐. 오늘날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전부 외형적 방향에 편서하는 방향으로 사고방식을 전개했던 사람이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미래 대통령, 그 대통령이라고는 너 앞에 나타나는 나쁘다고 중심으로 하는 사고방식 정책이기 때문에 그 거꾸로 기본한 거예요. 내면에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냐, 근데 뭐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되는, 사람다고 사람이 된다는 생각이 이 영상 제가 독수가 없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표현이 딱 내려가 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율곡은 뭐냐, 가장 모범적인 사람, 성인이 돼서 남한테 본받을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을 지금 글을 가서 어디 봐도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성인이 되는 것을 자기가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간절히 염원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설명한 데는 어디가 있어. 그런 점에서 율곡선생의 경공욕의 뜻은 현재 또 온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율곡의 뜻을 새기고 또 새기고, 발바닥을 새기고 손바닥을 새기고 이마박을 새기고 그런 식으로 각오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 다시 시작해 보자.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되냐. 성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는 성인을 기하겠다는 1번이라고 썼다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바로 대체로만 덧붙겠잖아. 대체로 보기에 중인여 성인이 기본성즉 이라라. 중인은 보통 사람이에요. 물중자예요. 보통 사람이나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이나 그 성품은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 성품까지는 즉 이냐 똑같은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놈은 되고 어떤 놈은 된다. 그래서 어째 차이가 있냐. 근데 뭘 설명해서 개, 중인, 여성인 거기다가 짝대기 2개 건 2번을 쓸다. 앞에다가는 반드시 성인이 기하한다. 그래서 1번을 쓰고. 그러면 그 다음에 보자면 기질이 똑같은데 본성은 똑같은데 어찌 차이가 나냐.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 기질은, 그러나 뭐 앞에는 사람이나 성인이나 똑같은 성품은 본성은 같은데 기질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려고 수 기질 수게 그 앞에다가는 짝대기 3개 끊는 3자를 한번 표시해 놓으면 분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 그런데 기질은 불능, 무, 청, 탁, 수박, 기이나 사람이 타고난 아까 말한 성품 본성은 다 똑같은데 타고난 자질은 자질이라 그래. 능력이라 그래. 능력에는 불능, 무, 청, 탁, 수박, 기, 이. 청은 맑은 청자는 머리가 좋고 탁은 밀어놓고, 수박은 성품이, 수는 깨끗하고 박자는 더덕더덕 얼룩덜룩하고. 그러니까 청, 탁, 수박, 기, 이는 좋은 성품, 나쁜 성품이 아까 말한 성품과 기질이 차이가 있는 것은 불능무 차이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영면 놈하고 미루는 놈하고 그리고 체질이 좋은 놈하고 나쁜 놈하고 그것이다. 청탁과 수박의 차이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다.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같을 것이냐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기질상에 있어서는 청탁과 수박의 차이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이 그러나 구 진실로 구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그 진실로 구자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 진지 실천하여 진지란 말은 여기 참된 지식으로서 혹은 지식이지만 지혜지자하고 똑같은 뜻으로 봐야 돼요. 참된 마음으로서 실천하여서 행동에 옮겨서 마음을 각오를 해갖고 옮겨서 뭐느냐 그러면 구염은 물들염자니까 못된 버릇입니다. 옛날 구염 못된 버릇은 옛날 버릇은 버려버리고 그리고 복기성초 태어날 때 가지고 났던 아까 인간 평등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던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깨끗하고 순수한 성품을 처음 아기 때의 성품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에 나와서 못된 버릇은 버리고 본래의 성품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복자는 돌아간다고 한다면 즉 부중호말이라도 있잖아요. 이라도 그러나 털끝만큼이라도 호와 말한다 털끝만큼이라도 버티는 바가 없다고 할지라도 본래 그대로 부중호말 본래 그대로 이 만선구족이라 마음속에는 5만 가지 선 차가순자니까 장점들이 5만 가지 장점들이 구족이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못된 것 버리고 성품 어렸을 때 성품을 차지한다고 한다면 털끝만큼 버티는 것이 없을지라도 본래 모습대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만선이 구족이라 다 올바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5만 가지 장점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다. 5만 가지 맑은 성품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니 여기까지가 아까 말하자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인이 기가 우리 성인 자기호와 요 대목에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받아가지고 어찌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것이냐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짝대기 4개 짝대기 5개에다 하나 앞에 있는 4개를 붙여도 됩니다. 번호를 붙여서 중인 앞에다가 5번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찌 가히 불이 성인 자기와 애초에 붙어서 불이 자기가 스스로 성인 되는 것을 불이 자기 성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바라지를 않으려고 하느냐 애초부터 왜 성인이 되기를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중인이 어찌 가히 불이 성인 자기와 사람들이 성인이 되려고 한 것을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있냐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음만 먹으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모든 성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성인이 된다고는 자기만 한다면 다 될 것이다 한 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고로 앞에다가 5번째 번호를 붙인다면 약 번호를 붙이면 그러므로 이 자신 있는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이 원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맹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도는 말씀은 기도자면 말씀은 도자입니다. 맹자님이 성선을 말씀하셨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좋은 자질이 갖고 있었다. 성품은 선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말하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반드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필칭 성선을 말씀하셨던 것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신 것이 반드시 뭐라고 하냐 필칭 꼭 말씀하셔서 연임금과 순임금이 이 실지야 이와 같은 것이다. 성선은 예다. 용임금과 순임금을 이 실지로 실제 그것으로서 보여주시면서 사실은 인계가이위 요순이라 모든 사람들도 다 맘먹고 노력하면 연임금 순임금이 가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하셨으니 기아제리요 세상에 맹자님이 어찌 기아제 나를 속여먹으려고 거짓말을 했을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각오하고 노력하면 연임금 순임금과 같은 생각을 경계를 다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까지로 보자면 똑같은 거 반복한 것 같지만 반복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슴속에 신념을 심어주는 것이 지금 처음 경몽교육의 시작입니다. 입지와 신념입니다. 그 신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입지 변치 시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안 나왔다고 후진한 것이 모르면 오늘 여기까지 같이 밥도 호흡도 방향하고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네, 저로서 말씀드리고자 반드시 경몽교육에 대해서는 눈빛을 알아. 한 번 짓고 말해. 한 번 짓고 말하면 안 돼. 아니, 경몽교육은 한 번 짓고 말하면 안 돼. 두 번만 읽어도 안 돼. 반드시 5번 읽어. 모두 경몽교육은 반드시 5번 읽어요. 한 문장을. 그렇게 해 나갈 때 무엇이 오냐? 이것이 그냥 글이 아니에요. 율곡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치고 계신다. 율곡 선생님이 가르치고 계신다. 혼자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뭐 한담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광주 향교 주변에 있는 유학자들 통해서 가르치고 오고 있는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율곡을 마음 배우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생각을 갖고 5번 읽으라고 말이야. 그러면 그 글이 그냥 글자로 든 것이 아니에요. 율곡 선생님 마음으로 들어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뜬다 곱게 5분이나 가고 있으니까 한 5분 더 5분 뒤에 10분 쉬읍시다.